네, 이번 시간은 자본, 수익과 비용, 그리고 판매비와 관리비 및 영업외 비용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교재 126페이지 보시면 자본에 대해서 얘기가 나와 있죠. 자본은 우리 사실 시험에 그렇게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부분은 아니고요. 자, 기본적인 개념만 여러분들 짚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자본이라는 개념은 뭐예요? 우리가 이미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강의 초반에 자산부채 자본 처음 배우기 시작할 때 우리가 자본에 대해서 어떻게 배웠냐면 자본은 자산 마이너스 부채다 라고 배운 거 혹시 기억나시나요? 네, 조금 너무 오래된 거긴 하지만 우리가 분명히 이거 배웠어요. 왜냐면 우리가 자본은 자산 마이너스 부채다. 그래서 우리가 자산에 대한 공식을 기준으로 하면 자산은 자본 더하기 부채인데 그거를 이제 자본을 이렇게 앞으로 오게 하면 자산 마이너스 부채다라고 여러분들이 배운 게 기억이 나실 거예요. 그래서 이게 바로 자본의 정의 그 자체라고 보시면 돼요. 보시면 기업의 자산에서 채권자 지분인 부채를 차감한 후에 남는 잔여 지분이 바로 자본이다. 즉 자산에서 부채를 차감하면 그게 바로 자본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지금 그림으로 표현한 게 이거죠. 차변에 자산이 나와 있으면 이제 대변에는 부채와 자본이 나와 있죠. 그래서 이 그림 자체에서도 보듯이 우리 자산은 부채랑 자본을 더한 것과 같고 그거를 다시 역산하면 자본은 자산에서 부채를 뺀 것과 같다라는 등식이 성립이 됩니다. 그래서 자, 부채라는 거는 우리 채권자, 즉 우리한테 돈을 빌려준 사람이죠. 은행이라든지 거래처라든지 어쨌든 우리한테 돈 빌려준 사람의 지분이고 자본은 뭐예요? 주식회사라면 주주들 있죠. 또는 그냥 개인 회사다라고 했을 때는 사장님이 투자한 자기 지분이 바로 자본이라는 개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자본의 기본적인 개념이었고요. 사실 우리가 자본에 대한 거는 두 가지로 나누어서 우리가 공부를 할 수가 있어요. 먼저 자본은 어떤 기업을 운영하느냐에 따라서 회계 처리가 조금 다른데 우리가 기업을 운영하는 방식에 있어서 두 가지로 방식이 구분이 됩니다. 첫 번째는 개인 기업이냐 또는 법인 기업이냐 이렇게 두 가지 형태로 우리가 기업을 운영할 수가 있는데 개인 기업 또는 법인 기업에 따라서 자본의 형태나 회계 처리하는 그런 방법들이 다르긴 한데 우리 전산회계 2급 시험에서는 개인 기업을 가정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교재 법인에 대해서 나오는 그런 것들은 지금은 안 보셔도 충분하고요. 개인에 대한 그런 자본에 대한 내용만 여러분들 공부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보시면 먼저 회사의 자산과 부채가 다음과 같을 때 자본은 얼마인가 라고 이렇게 문제가 나와 있죠. 자, 요거는 우리가 방금 봤던 자본에 대한 등식에 대입만 하면 되는 문제예요. 보시면 자, 일단 자본을 우리가 구할 때는 자산 마이너스 부채라고 했죠. 그러면 어떤 게 자산이고 어떤 게 부채인지만 우리가 구분만 하면 계산을 하면 되는 문제죠. 첫 번째 상품 10만 원. 자, 상품은 자산이죠. 자, 자산 10만 원이고 그 다음 대여금은 뭐예요? 우리 회사가 빌려준 돈이기 때문에 당연히 자산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매입 채무. 매입 채무는 우리가 갚아야 되는 부채가 되는 거죠. 그래서 7만 원. 그리고 비품은 당연히 우리 회사의 자산이죠. 사용 목적으로 가지고 있는 자산. 그 다음에 미지급금은 우리가 아직 지급하지 않은 돈이기 때문에 당연히 부채가 되겠네요. 자, 이렇게 해서 자산은 총 얼마예요? 자산은 총 22만 원이 되는 거고 그 다음 부채는 총 8만 원이 되네요. 그렇죠? 8만 원이 되니까 자, 그래서 우리가 계산을 하면 자산 마이너스 부채 22만 원 마이너스 8만 원 하면 정답은 14만 원. 이렇게 우리가 자본이 얼마인지 구할 수가 있겠고요. 자, 이번에는 조금 더 복잡한 문제죠. 자, 근데 우리가 방금 풀었던 문제랑 방식은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자, 먼저 자산. 자, 자산은 뭐가 있느냐? 현금 우리 자산이죠. 30만 원.
그 다음에 단기 차입금. 자, 요거는 우리 회사의 부채죠. 그래서 자산 마이너스 부채에서 자, 단기 차입금은 부채다. 그래서 40만 원 이렇게 구분을 해놓고, 그리고 외상 매입금은 우리가 갚아야 되는 부채이기 때문에 25만 원. 그리고 외상 매출금은 우리가 받을 권리인 자산이죠. 그래서 30만 원. 그리고 비품 40만 원 당연히 우리 회사의 자산이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건물 70만 원 당연히 우리 회사의 자산이죠. 자, 그 다음 지급어음. 자, 요거는 우리가 갚아야 되는 어음이 있기 때문에 자, 부채가 되겠고요. 10만 원. 그 다음 받을 어음. 이거는 우리가 당연히 받을 권리가 있는 자산이겠죠. 20만 원. 자, 이렇게 해서 자, 계산을 해보면 자산이 총 190만 원이 나오고, 그 다음에 부채는 계산하면 자, 75만 원. 자, 이렇게 해서 190만 원 마이너스 75만 원 하면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자본이 나오게 되겠죠. 그래서 계산을 하게 되면 정답이 1번. 이렇게 우리가 계산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어렵지 않은 문제였고요. 자, 우리가 방금 말씀드렸던 우리가 그 법인인지 또는 개인인지에 따라서 자본금에 대한 회계 처리도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교재 127페이지에서 볼 수가 있고요. 일단 개인 기업만 지금은 보시면 된다라고 했죠. 그래서 법인은 지금은 안 보셔도 된다라고 했고, 일단 개인 기업이라는 건 뭐냐 개념이 나와 있죠. 자, 이거는 한마디로 말하면 기업과 기업주가 같아요. 분리되지 않았어요. 즉 회사가 즉 사장님이에요. 이게 뭔 뜻이냐면 그냥 회사 돈이 사장님 돈이고 사장님 돈이 회사 돈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냥 그 회사 자체가 그냥 사장님이고 사장님 자체가 그냥 회사다. 그래서 뭐 복잡하게 우리가 뭐 그런 분류를 하는 필요도 없고 그냥 무조건 우리가 기업은 무조건 사장님이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기업이 별도로 독립된 법인격을 갖지 못하고 그냥 사장님 그 자체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이럴 때는 굉장히 단순해요. 계정 과목 자체도 자본과 관련된 모든 거래를 자본금 계정 하나로만 처리를 한다라는 거예요. 굉장히 간편합니다. 그래서 자본금 요 계정 과목 하나만 있으면 우리가 자본금에 대해서 회계 처리를 할 수가 있다라는 것이고요. 자, 그다음 출자라는 게 있어요. 출자라는 거는 뭐냐면 우리 사장님이 기업을 운영하다가 기업에 돈이 좀 모자랄 것 같다. 그러면 자기 돈을 꺼내서 이렇게 기업에 투자를 하는 거죠. 그러면 그만큼 자본금이 당연히 증가하게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순이익이 발생했다. 그래서 우리가 연말에 손익계산서를 작성해 보니까 이익이 발생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그 순이익의 금액만큼 자본금이 증가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자본금이 증가하게 되는 거고, 반대로 손실이 발생했다라고 하는 경우는 당연히 그 금액만큼 자본금은 감소하게 된다. 자, 그리고 예를 들어서 기업주가 즉 사장님이 자금을 인출했다. 자, 이런 경우 있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이 예를 들어서 회계팀인데 갑자기 사장님이 오셔가지고 금고에서 뭐 100만 원만 꺼내서 줘라. 나 지금 급하게 쓸 데가 있다. 라고 하면 여러분들은 이거 회사 돈이라서 안 됩니다. 라고 하실 수가 없겠죠. 당연히 네 하고 100만 원을 드려야 될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 어떻게 회계 처리를 할 것인지 사장님이 그냥 본인 개인적인 목적으로 우리 회사 돈을 가져갔다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기업주가 자금을 인출했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죠. 그래서 자기 개인적인 목적으로 회사 돈을 가져갔을 때 일단 돈을 들였는데 그걸 어떻게 회계 처리를 해야 되느냐 그 문제예요. 자, 이런 경우에는 인출금 계정이라는 계정 과목을 쓰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인출금 계정에 기입을 했다가 일단은 들였을 때 인출금 계정에 일단은 회계 처리를 했다가 그 다음에 이제 결산일 즉 기말 12월 31일이 되면은 자본금 계정에서 그 인출금만큼 차감시키는 거예요. 자, 요거는 우리가 조금 있다가 분계를 통해서 보여드리도록 할 거고요. 어쨌든 우리 인출금이라는 계정 과목은 임시적인 계정 과목이에요. 우리가 그 인출금이라는 게 우리 회사의 뭐 손익계산서나 재무상태표에 들어간다면
그거를 보는 우리 회사의 이해관계자들이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여기는 사장님이 돈 마음대로 쓰는 회사구나라고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인출금 자체는 우리 회사의 재무제표에 절대로 나오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산일 때 자본금에서 그 금액만큼 차감해서 요 계정 과목이 보이지 않도록 그런 작업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개인 기업에 대한 자본금에 대한 여러 가지 회계 처리 상황들을 봤고요. 그러면 지금 실제로 어떻게 회계 처리를 하는지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기업주가 현금 100만 원을 출자하여서 사업을 개시하다라는 거죠. 사장님이 회사를 차리려고 자기 돈 100만 원을 내서 회사를 차린 상황이죠. 자, 이런 경우 회사 입장에서는 현금이 100만 원만큼 들어오게 됩니다. 현금이 100만 원만큼 들어오게 되죠. 자, 요거는 당연히 회사 입장에서니까 현금이 들어오는 상황이 되고요. 자, 대변이 바로 뭐예요? 자본금. 우리 자본은 대변에 있는 애니까 자본이 증가하면 당연히 대변에 오게 되는 것이고, 그 계정 과목은 개인 기업인 경우에는 자본금 요 하나만 쓴다라고 방금 말씀을 드렸고, 자, 그 다음 두 번째, 기업주가 현금 20만 원을 개인적 사용 목적으로 인출하다. 자, 요게 드디어 나왔네요. 사장님이 자기 돈 지금 모자란다고 회사 돈을 20만 원 꺼내서 쓴 거예요. 자, 이런 경우도 어쨌든 회사에서 돈이 나간 거기 때문에 자산부채 자본 비용 수익이 증가 변화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요거를 회계 처리를 해야 되는데, 이럴 때 쓰는 계정 과목이 뭐다? 인출금이다. 그러면 그 인출금을 차변에 쓸 것인지 대변에 쓸 것인지, 자, 그런 경우에 우리는 쉬운 것부터 하면 된다라고 했죠. 일단 어쨌든 현금 20만 원이 나갔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쉬운 것부터 대변에 현금 20만 원이 오게 되겠죠. 자, 그러면 나머지 빈칸은 당연히 뭐겠어요? 거기에 해당하는 계정 과목, 즉 인출금이 되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인출금이 지금 차변에 왔는데 그러면 인출금이 자산이란 얘기인가요? 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 그게 아니고 인출금은 어차피 나중에 자본금과 상계를 시켜서 없애준다라고 했죠. 그래서 자본의 차감적 성격이다라고 지금은 그냥 들어주기만 하고요. 이런 것까지는 너무 깊게는 지금은 모르셔도 돼요. 어쨌든 우리는 쉬운 것부터 빈칸을 채워간다라고 생각하시면 제일 쉬울 것 같아요. 자, 그 다음 세 번째. 기업주가 인출한 자금 중에 5만 원을 현금으로 반환했대요. 자, 우리가 앞에서 사장님이 20만 원 꺼내 갔는데 그거를 또 이제 미안하다고 사장님이 5만 원을 다시 갖고 온 거예요, 현금으로. 자, 이런 경우도 당연히 우리 회사에 현금이 5만 원 들어왔으니까 회계 처리를 해야겠죠. 자, 당연히 해야 돼요. 그러면 쉬운 것부터 하시면 되겠죠. 자, 현금 차변에 5만 원이 오게 되고, 자, 이런 경우 상대편 계정 과목은 뭐다? 앞에서 가져갔던 요 인출금을 다시 갚았다라니까 인출금이 없어지게 되겠죠. 그래서 인출금. 근데 20만 원 다 갚은 것도 아니고 5만 원만 갚았대요. 그래서 5만 원만 이렇게 분개를 해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현금이 들어왔으니까 요거부터 먼저 회계 처리를 하고 나머지만 인출금으로 우리가 회계 처리를 하면 조금 더 쉽게 접근을 할 수 있겠고요. 자, 그 다음에 중요한 게 나왔죠. 이제 드디어 기말이 됐어요. 기말. 12월 31일이 돼서 이제 우리가 결산을 하려고 보니까 인출금이라는 계정 과목이 보인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게 그대로 재무제표에 들어가면 안 된다. 그래서 이러한 인출금이라는 계정 과목은 임시 계정 과목이기 때문에 당연히 우리가 기말 시점에 요거를 없애주는 분개를 해야 된다. 그러면 그걸 어떻게 없애냐? 자, 볼게요. 지금 우리가 인출금 계정 잔액이 얼마가 남았어요? 15만 원이 남았죠. 인출금이 처음에 20만 원이었다가 사장님이 5만 원 갚아서 지금 현재에는 인출금 잔액이 15만 원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인출금 잔액을 전부 다 없애줘야 되는데 뭐랑 없애야 된다? 자본금 계정으로 대체하여서 마감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가 자본금으로 없애주는 분기를 할 거예요. 자, 이건 어떻게 하냐면 일단 이것도 마찬가지로 쉬운 것부터 할게요. 우리가 어쨌든 인출금이 차변에 20만 원이 처음에 왔었고 그 다음에 이제 인출금이 대변에 5만 원이 없어졌어요. 그러면 지금 현재 인출금은 차변에 잔액이 있을까요? 대변에 잔액이 있을까요? 지금 차변에 잔액이 있겠죠. 그래서 20만 원에서 마이너스 5만 원을 하면 그 잔액인 지금 15만 원이 차변에 있겠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거를 잔액까지 모두 다 없애줘야 된다. 그래서 지금 대변에 인출금이 15만 원이 오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자본금 계정으로 대체하다라고 되었다라는 건 뭐냐면 해당하는 상대편 계정 과목을 자본금으로 처리해라라는 얘기예요. 자, 이게 어떤 뜻일까요? 자, 지금 자본금이 15만 원 차변에 왔는데 이건 어떤 걸 의미하냐? 우리가 맨 처음에 자본금 우리가 내서 회사를 차렸을 때 지금 자본금이 어디에 왔어요? 대변에 왔죠. 대변에 왔죠. 그래서 자본의 증가, 자본은 대변에 있는 애니까 자본금이 대변에 왔는데 지금 요 인출금을 없애주기 위해서 자본금이 지금 차변에 왔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뭐예요? 자본의 감소로 처리한다라는 거겠죠. 자본의 감소를 처리한다.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 회사에 마감하고 난 현재 자본금은 총 얼마다? 100만 원에서 15만 원을 뺀 85만 원이 지금 현재 기말 시점의 자본금이다라고 구할 수가 있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어쨌든 여기서 포인트는 뭐다? 인출금이라는 거 회계 처리할 때 어떤 식으로 하는지, 그리고 반드시 기말에 다 없애줘야 된다. 뭐랑 같이 없앤다? 자본금이랑 같이 없앤다. 이게 바로 개인 기업의 자본금과 관련한 회계 처리 전반적인 과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기출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인출금 계정에 대한 설명 중 잘못된 것은? 이라고 나와 있죠. 자, 1번. 자본금에 대한 평가 계정이다. 자, 이거 조금 여러분들 잘 모르시겠죠? 그러면 일단은 패스하세요. 우리가 지금 인출금 계정에 대한 문제인데 이거는 아직 잘 모르겠어. 그러면 세모 쳐놓고 패스. 자, 2번 보시면 개인 기업에서 사용하는 임시 계정이다. 자, 이거 맞죠? 우리 인출금은 개인 기업에서 사장님이 자기 돈으로 썼을 때 사용하는 계정 과목이었죠. 근데 그거는 정식적인 계정 과목이 아니고 뭐다? 임시 계정 과목이다. 그래서 기말 시점에 없애줘야 된다라고 했죠. 그래서 요거는 맞는 얘기가 되겠죠. 그 다음 3번. 결산 시 재무상태표에 꼭 표시하여야 한다? 자, 요거는 반대죠. 꼭 표시를 하면 안 되는 거죠. 그쵸? 왜? 임시 계정이기 때문에. 그래서 요거는 정확히 반대의 설명을 하고 있네요. 그래서 정말 명확하게 틀린 요 3번을 일단 정답으로 체크를 하셔야 되겠죠. 자, 그 다음 4번 마저 보면 개인 기업의 기업주가 개인적인 용도로 자본금을 인출할 때 사용한다? 자, 맞는 거죠? 자, 사장님이 개인적인 목적으로 인출할 때 인출금이라는 계정 과목을 사용한다.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 객관식 문제는 모르면 가장 가까운 그런 답을 여러분들이 선택을 해주시면 쉽게 풀 수가 있겠고요. 자, 그 다음 문제. 자, 다음에서 인출금과 당기순이익을 정리 후 자, 기말 자본금으로 옳은 것은? 이라고 나왔죠. 뭘 구해라? 기말 자본금을 구해라 라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보시면 T계정이 두 개가 나와 있어요. 자, 하나는 인출금, 그리고 하나는 자본금, 이렇게 두 가지 T계정이 나와 있는데, 자, 당기순이익은 10만 원이다 라고 단서까지 나와 있어요. 자, 이 상태에서 기말 자본금을 어떻게 구해야 되냐? 자, 천천히 볼게요. 일단은 우리가 자본금 요 T계정부터 볼게요. 자, 자본금은 우리 자산부채 자본 중에서 당연히 뭐예요? 자본이죠. 자본은 당연히 차변에 있는 애예요? 대변에 있는 애예요? 대변에 있는 애죠. 그래서 1월 1일 전기 2월, 자, 요거는 기초란 얘기죠.
기초가 대변에 왔다라는 건 당연히 대변에 있는 아이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지금 기초가 50만 원 있다라는 거는 자본금이 작년부터 넘어온 그 기초 금액이 50만 원 있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이게 뭐예요? 기초 자본. 기초 자본이 50만 원 있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기초 자본이 50만 원 있고, 그리고 지금 인출금이라는 계정을 보면 12월 10일 날에 현금 5만 원 해가지고 지금 인출금이 차변에 와 있죠. 인출금이 지금 차변에 와 있어요. 자, 요거를 우리가 분계로 풀어볼게요. 분계로 풀어볼게요. 자, 일단은 우리가 인출금이라는 게 지금 금액만 보세요. 지금은 인출금이 차변에 5만 원이 왔죠. 차변에 5만 원이 왔다라는 거는 그대로 차변에 인출금이라는 개념 과목이 차변에 5만 원이 왔다라는 뜻이에요. 그쵸? 그러면 이 현금은 뭐냐? 이 현금은 뭐냐? 자, 요거는 뭐예요? 상대편 개정 과목이죠? 그래서 상대편 개정 과목이라는 거는 대변을 의미하겠죠. 그래서 대변에 현금 5만 원. 자, 요거를 우리가 T계정으로 나타내면 이렇게 나타낸다라는 거죠. 그래서 인출금이 주인공인 T계정에서 자, 지금 차변에 5만 원이니까 일단 금액 5만 원부터 이렇게 적고서 그 다음에 빈칸은 뭐다? 상대편 계정 과목이다. 이런 식으로 하는 게 바로 T계정으로 전개한다라는 거였죠. 자, 요게 우리가 요거를 분계로 표현하면 이렇게 표현이 되었고, 자, 요거는 우리가 어떻게 해석을 할 수가 있어요? 현금이 일단 나갔잖아요. 현금이 일단 나갔다. 그러면 뭐예요? 아, 사장님이 회사 돈 5만 원 가지고 갔구나. 그래서 뭘로 처리했다? 인출금으로 처리했다라는 게 여러분들 해석이 가능하시죠.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분계랑 T계정이랑 여러분들이 자유자재로 왔다 갔다 하실 수 있어야 여러분들이 회계를 잘 하실 수가 있죠. 그래서 이것만 보고도 어떤 거래가 일어나는지 여러분들이 한눈에 보고도 알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그러면 지금 인출금이라는 게 차변에 생겼네. 근데 요거는 우리가 계정 과목이 임시 계정 과목이죠. 그래서 요거를 나중에 뭘로 없애야 된다? 자본금으로 없애야 된다라고 배웠죠. 그래서 요거만큼 이제 우리 기말 시점에 우리가 어떤 분계를 해요? 인출금을 없애주는 분계. 그래서 인출금 5만 원이 오고 뭘로 없앤다? 차변에는 자본금으로 없앤다 라고 하는 거죠. 자, 여기까지는 알겠는데 그러면 기말 자본금은 얼마나요 도대체? 자, 보시면 자, 기초 자본금 얼마였어요? 5만 원. 기초 자본금이 50만 원이죠. 50만 원이었어요. 그러면 지금 우리가 기말 시점에 자본금 5만 원 해서 지금 차변에 와 있죠. 인출금과 상계시켜서 자본금을 어떻게 해줬어요? 줄여줬죠. 그러면 기초에서 자 마이너스 자 5만 원이 되겠네요. 그렇죠? 인출금 상계에서 5만 원이 줄어들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당기순이익이라고 해서 우리가 기말에 손익계산서 해보니까 당기순이익이 10만 원 나왔대요. 그러면 요거는 우리 회사 자본금이 증가되는 거래겠죠. 그래서 자 당기순이익만큼 즉 10만 원만큼 이렇게 더해주면 드디어 기말 자본이 나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 요거를 계산을 해보면 55만 원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기말 자본금은 55만 원이다.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포인트는 뭐냐면 자 우리가 요 관계죠. 자본금이 증가되고 감소되는데 자 이렇게 인출금을 대체하는 이러한 것들은 자본금을 감소시키는 그러한 거래고, 그 다음에 이익이 났다. 당기순이익이 낮다 그러면 자본금을 증가시켜주는 그러한 항목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반대로 만약에 손실이 났다라고 하면 마이너스를 해주겠죠. 그래서 이렇게 자본금이 증가되는 것도 있고 감소되는 것도 있다. 그래서 기초에서 그러한 증감 변화를 다 반영을 하고 나면 기말 자본금을 구할 수가 있다라는 게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도 풀어볼게요.
자, 다음 자료에 의하여 기말 자본을 구할 경우 그 금액은 얼마인가 라고 나와 있죠. 자, 이것도 방금 봤던 거랑 비슷한 거라고 보시면 되죠. 자, 일단 우리 자본금. 자, 자본금 기초가 있죠. 우리가 지금 문제에서는 기말 자본을 구하라고 했죠. 그러면 기초부터 출발할게요. 자, 기초. 지금 기초 자본을 우리가 하려고 보니까 기초는 기초인데 기초 자산이 주어졌어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기초 자본을 알고 싶은데 기초 자산을 줬다는 얘기죠. 그리고 또 보니까 기초 부채를 줬어요. 그래서 우리가 기초 자본은 말 그대로 우리가 자본 구하는 거니까 자산 마이너스 부채로 구할 수가 있죠. 그러면 이게 어떤 시점에 자산이랑 부채냐? 당연히 기초 자본을 구하려면 기초 자산과 기초 부채로 우리가 자본을 구해야겠죠. 기초 자본을. 그래서 같은 시점에서 우리가 자산, 부채, 자본을 이렇게 수식으로 구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시점이 언젠지도 여러분들이 체크를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초 자산이 100만 원이고 기초 부채가 60만 원이니까 지금 기초 시점의 자본은 얼마다? 100만 원 마이너스 60만 원 해서 기초 자본 얼마다? 자, 40만 원. 이렇게 구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일단 기초 자본은 구했고요. 그 다음에 총 수익이랑 총 비용이 나왔어요. 자, 이거는 왜 나왔냐? 우리가 기초 자본에서 증감 변화가 있다고 했어요. 증감 변화가 있는데 증가됐다라고 하면 이익이 난 거고 그리고 감소됐다라고 하면 뭐예요? 손실이 난 거죠. 그래서 그거를 반영하고 나면 기말 자본을 구하는데 지금 현재 총 수익이랑 총 비용이 주어졌으니까 이걸로 우리가 이익을 구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총 수익이 200만 원인데 총 비용이 220만 원이다. 그러면 지금 수익보다 비용이 더 많은 상태죠. 그런 경우에는 뭐예요? 이익이에요? 손실이에요? 손실이죠. 그래서 단기 순 손실이 났다. 그래서 지금 기초자본 40만 원에 마이너스 자 20만 원 20만 원을 하면 우리가 기말 자본을 구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비용이 더 많은 상태니까 20만 원 더 지금 손실이 났어. 그래서 기초 자본에서 마이너스 20만 원 해서 자 기말 자본은 얼마예요? 20만 원. 이렇게 우리가 문제를 풀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한 번 더 연습을 해보겠습니다. 자, 보시면 표가 하나 나와 있어요. 표를 보시면 기초자산, 그리고 기초부채, 그리고 기말자본, 그리고 총수익, 총비용이 나와 있죠. 여러분들이 체크를 하셔야 될 게 뭐냐면 언제 시점인지 자, 요거를 체크를 하셔야 돼요. 우리가 지금 구해야 되는 게 뭐예요? 자본금의 추가 출자액이에요. 출자액. 우리가 출자액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자본금을 조금 더 냈다라는 거죠. 자본금이 조금 더 늘어났다, 증가됐다. 그래서 요거는 자본금이 증가되는 그러한 항목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나머지를 가지고 추가 출자액이 얼마인지 한번 하나씩 구해보도록 할게요. 일단 보시면 자, 자본금, 기초자본. 자, 기초자본에서 뭐 추가 출자액은 기초자본에서 플러스된 항목이죠. 그래서 기초자본에서 추가 출자액을 더해주면 그리고 우리가 수익이나 비용에서 우리가 뭘 구할 수 있어요? 이익이나 손실을 구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익이 나면 더해주는 거고 손실이 나면 빼주는 거다. 그래서 그것까지 감안을 하면 우리가 기말 자본을 구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요거를 물어보는 문제가 되겠고요. 하나씩 빈칸을 채워보면 일단 마찬가지로 기초 자산과 기초 부채를 주어주게 해놓고 기초 자본은 너네가 구해봐라 라고 하는 문제예요. 그래서 요거까지는 우리가 쉽게 구할 수가 있죠. 자산 마이너스 부채는 자본이니까 같은 기초 전제 하에서 430만 원 마이너스 200만 원 하면 기초 자본 얼마예요? 230만 원. 자, 이게 기초 자본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기말 자본이 나왔네요. 530만 원. 그러면 빈칸을 채워보면 되겠죠. 그래서 기말 자본이 530만 원이다. 자, 그 다음에 총 수익이랑 총 비용이 나왔죠. 보시면 총 수익이 100만 원, 비용이 50만 원이에요. 그러면 우리 이익 났네요. 그쵸? 수익이 더 많으니까. 그래서 100만 원 마이너스 50만 원 하면 이익, 즉 단기 순이익이 50만 원이 났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추가 출자액 요거를 X라고 보면 역산하면 구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자, 요거를 자, 역산해서 구해 보시면 자, 계산을 해 보시면 자, 얼마예요? 자, 250만 원. 그래서 정답은 250만 원이 추가 출자액이 되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 식만 알면 빈칸만 채우면 되는 그런 어렵지 않은 그런 문제가 되겠고요. 자, 자본은 여기까지만 여러분들이 보시면 충분히 시험에서 문제를 푸실 수가 있고요. 자, 그 다음 수익과 비용에 대해서 보도록 할게요. 141페이지 보시면 수익이 뭔지 그리고 비용이 뭔지에 대해서 나와 있어요. 먼저 우리가 수익은 우리 이미 알고 있죠? 우리 수익은 뭐예요? 우리가 주요한 경영 활동에 따라서 뭐가 유입된다? 경제적인 효익이 유입된다. 즉 우리가 뭐 매출을 했거나 또는 뭐 이자 수익을 받았거나 그런 것들은 우리 수익으로 분류를 한다라고 했고 여러 가지 개정 과목들 봤죠? 자, 그리고 이러한 수익은 결과적으로는 자산의 증가 또는 부채의 감소 및 자본의 증가로 나타난다라는 표현이 있는데 요거는 그냥 그렇구나 라고 느껴주시면 돼요. 왜냐면 경제적 효익이 유입되니까 당연히 우리 회사에서 좋은 거겠죠. 우리 회사에 좋은 거가 바로 수익이에요. 그러면 자산이 증가되거나 부채가 감소되면 좋은 거죠. 그 다음에 자본의 증가로 나타난다. 그러면 어쨌든 다 좋은 얘기구나. 그쵸? 우리가 부채가 감소되고 자본이 증가되는 것도 다 우리 회사에 더 좋은 그런 것들이니까 수익은 어쨌든 이런 뉘앙스만 여러분들이 알고 넘어가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비용이죠. 비용은 우리가 그 수익이랑 반대라고 보시면 돼요. 요게 경제적 효익의 유입이었다면 요거는 유출이다. 좀 안 좋다. 라고 보시면 되죠. 그래서 뭐 비용이라는 거 뭐 매출 원가라든지 뭐 복리후생비라든지 접대비라든지 여러 가지 비용들이 있었죠. 그런 것들을 다 자산이 감소된다. 뭐 현금으로 쓰면 현금이란 자산이 감소되겠죠. 또는 부채의 증가. 예를 들어서 뭐 신용카드로 썼다 그러면 미지급금이라는 부채가 증가되겠죠. 그런 식으로 어쨌든 안 좋은 것들, 그런 것들은 비용이다 라고 여러분들이 알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문제를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다음 중 수익에 속하는 과목을 모두 고른 것은? 이라고 나와 있죠. 자, 수익에 속하는 거. 자, 기억 보시면 임대료예요. 자, 임대료랑 임차료 아직까지 헷갈려 하시는 분들 없으시겠죠? 자, 임대료는 뭐예요? 우리가 빌려주고 받은 돈, 우리가 월세 받았다라고 하면 우리가 이거를 수익으로 분류를 한다고 했죠. 그래서 임대료는 당연히 우리가 받는 돈이니까 수익이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 니은번 이자 수익이라고 되어 있죠. 자, 당연히 이자에서 수익이라고 아예 나와 있죠. 이거는 당연히 우리 회사의 수익이 되겠고요. 그 다음 디귿 보시면 수수료 수익, 이것도 마찬가지로 수익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당연히 수익이고. 자, 리을번 임차료 나왔죠? 자, 임대료랑 반대되는 거예요. 자, 요거랑 반대되는 거죠. 임차료는 뭐예요? 우리가 빌려서 돈 준 거예요. 돈을 우리가 줬다라는 거죠. 요거는 우리 회사의 비용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리을번을 빼고 자, 기억, 니은, 디귿만 우리가 수익으로 분류가 되겠네요. 그래서 정답이 4번 이런 식으로 풀어주시면 되는 문제죠. 자,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다음으로 넘어가서 판매비와 관리비 및 영업 외 비용까지 보도록 할게요. 자, 요거는 뭐냐면 우리가 지금 방금 수익과 비용에 대해서 봤잖아요. 그러면 이러한 비용들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보는 시간이라고 보시면 돼요. 우리가 비용은 굉장히 여러 가지 비용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비용들을 영업활동과 관련이 있느냐 또는 관련이 없느냐 요 기준으로 우리가 분류를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보시면 판매비와 관리비라고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오른쪽 보시면
영업 외 비용 이렇게 나눠져 있죠. 그래서 요거 나눈 기준이 뭐다? 영업과 관련이 있느냐 또는 관련이 없느냐 요 기준으로 두 가지로 분류를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영업과 관련이 있다라고 하면 판매비와 관리비, 없으면 영업 외 비용. 자, 여기 보시면 영업 외 비용이라는 말 자체에서 보듯이 영업과 관련 없는 비용이다 라고 여러분들이 뉘앙스가 오시죠. 그래서 이렇게까지 우리가 분류를 한다 까진 좋은데, 여기 밑에 보시면 너무 많죠. 개정 과목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요거를 여러분들이 하나하나씩, 급여는 이거 판매비와 관리비, 퇴직급여는 이거를 여러분들이 하나하나 다 외우실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제가 추천드리는 건 뭐냐면, 그나마 좀 적은 게 뭐예요? 그나마 적은 게 영업 외 비용이에요. 그래서 그나마 적은 걸 요거를 여러분들이 보시고, 아, 이거 아니면 그냥 영업과 관련이 있는 거 판매비와 관리비구나 라고 그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는 게 조금 더 빠르실 거예요. 왜냐면 판매비와 관리비는 워낙 많기 때문에. 그래서 영업과 관련 없는 것부터 한번 보도록 할게요. 영업과 관련 없으면 영업 외 비용이다 라고 먼저 했고요. 그러면 그런 것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하나씩 보면, 가장 대표적인 게 이자 비용이에요. 자, 이자 비용이라는 거는 우리가 돈을 빌린 거죠. 우리가 돈을 빌리고,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은행에 우리가 돈을 빌렸어요. 그러면 우리가 그 은행에 이자를 내야겠죠. 이런 것들은 우리 영업활동과는 관계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이자 비용이 가장 대표적인 영업 외 비용이 되겠고요. 그 다음 뭐 단기 매매증권 처분 손실, 뭐 평가 손실, 이런 거 있죠. 우리가 주식 사가지고 주식이 뭐 기말에 주가가 떨어져가지고 그거에 따라서 우리가 평가 손실을 인식하고, 그 다음에 그거 주식을 팔았는데 조금 더 우리가 산 것보다 싸게 팔아가지고 처분 손실이 일어났다. 이런 게 우리 영업활동과 관계가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것도 영업 외 비용 중에 하나고, 그 다음에 기부금. 자, 이것도 가끔 나와요. 우리가 재해를 입은 지역에 뭐 예를 들어서 뭐 저기 강원도에 산불이 났다라고 했을 때 우리가 도와주려고 기부를 한 거예요. 그러면 그 기부한 돈은 우리 회사 영업과 관련 없이 지출된 돈이잖아요. 그런 것도 당연히 영업 외 비용이고, 그 다음에 유형자산 처분 손실. 자, 이것도 뭐예요? 우리 뭐 비품을 그냥 처분했는데 거기에 손실이 나왔다. 당연히 영업과 관련이 없는 거고, 재해 손실 뭐 이런 것들 다 영업과 관련이 없다라고, 요것만 여러분들이 조금 기억을 해주시면 나머지는 다 영업과 관련이 있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자, 그러면 판매비와 관리비, 즉 영업과 관련 있는 것들은 뭐냐? 보시면 급여 있죠, 급여. 우리 당연히 종업원들한테 매월마다 급여를 지급하는데, 종업원들이 우리 회사 영업과 관련된 그런 업무를 봐주고 우리가 그 대가로 돈을 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영업과 관련이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퇴직급여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복리후생비도 당연히 마찬가지죠. 우리 회사 직원들 야근한다고 고생해가지고 야근비를 이렇게 줬어요. 그러면 그게 복리후생비인데 그것도 우리 회사 영업을 위해서 우리가 돈을 쓴 거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뭐 여비교통비 이런 거 출장 갔을 때 출장비 여비교통비로 사용한다 라고 했고, 그 다음에 교육훈련비, 즉 우리가 뭐 종업원들한테 쓴 돈 있죠. 뭐 급여, 복리후생비, 교육훈련비 이런 것들 다 우리 회사의 영업과 관련이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통신비. 자, 이 통신비도 우리 영업활동과 관련이 있어요. 통신비는 뭐를 얘기하냐면 우리 회사 뭐 전화 요금 또는 뭐 인터넷 요금 또는 뭐 심지어 뭐 우편 요금까지 그런 것들 다 통신비라고 하거든요. 그런 것들도 당연히 우리 회사 영업활동할 때 전화 쓰고 인터넷 써야 되니까 당연히 판매비와 관리비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 소모품비, 뭐 예를 들어서 뭐 사무용품, 뭐 종이 A4 용지, 뭐 또는 프린트 잉크 이런 것들 당연히 영업활동과 관련이 있고, 그 다음 수도 광열비도 마찬가지고 전기세나 수도비 그런 것도, 그 다음에 세금과 공가, 예를 들어서 우리 회사의 건물을 갖고 있는데 그거를 뭐 우리가 뭐 재산세를 냈다. 그럼 그 건물도 우리가 영업활동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건물을 쓰고 있잖아요. 그럼 그거 건물을 갖고 있는 대가로 세금을 냈다라고 하는 것도 당연히 영업과 관련이 있다라고 판단하는 거예요. 그리고 임차료, 감가상각비 등등등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거를 뭐 다 외울 수는 없고 여러분들이 중요한 거, 뭐 급여라든지 뭐 복리후생비라든지 뭐 통신비라든지 사모품비, 그 다음에 뭐
감가상각비도 영업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리고 뭐 접대비 이런 것들만 주요한 것만 여러분들이 헷갈리지 않게 딱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판매비와 관리비와 영업 외 비용에 대해서 어떤 개정 과목들이 있는지 봤고요. 자, 기출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다음 중 의료 도소매업의 영업손익을 산출하는데 해당 사항이 없는 것은 무엇인가 라고 되어 있죠. 자, 영업손익. 자, 요건 어떤 얘기냐. 자, 우리가 이걸 알려면 손익계산서 구조부터 조금 아셔야 돼요. 우리가 맨 처음에 우리 손익계산서라는 거는 계정식이랑 보고식이 있는데 우리는 보고식을 쓴다고 했어요. 보고식이라는 건 뭐냐? 일렬로 쭉 쓰는 거예요. 자, 일렬로 쓰는데 어떤 것부터 나오냐? 가장 우리 중요한 정보가 뭐예요? 매출이에요. 우리가 손익계산서는 수익과 비용에 대한 데이터를 나타내는 재무제표인데 그 수익과 비용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매출액, 매출이 얼마인지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가장 첫 번째로 나와요. 첫 번째로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매출에 해당하는 비용 뭐예요? 매출 원가, 매출 원가가 그 밑에 나와요. 그래서 매출액에서 매출 원가를 빼면 뭐가 나온다? 매출 총이익. 그래서 매출에 해당하는 수익과 비용을 계산을 해서 거기에 따른 이익을 매출 총이익이라고 이렇게 따로 표시를 합니다. 이렇게 따로 표시한 상태에서 그 밑에 이제 영업활동과 관련된 비용들을 빼주는데 우리가 영업활동과 관련된 비용을 뭐라고 표현한다고 했어요? 판매비와 관리비. 자, 이렇게 해가지고 영업과 관련 있는 비용만 일단 빼봐. 그러면 그걸 우리는 뭘로 표현한다? 영업이익으로 표현한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마이너스가 나왔으면 뭐다? 손실. 자, 이렇게 표현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영업과 관련 있는 이익이 얼마인지를 먼저 표시한 다음에 이제 또 그 밑에 나오는 게 뭐다? 영업과 관련 없는 것들. 영업 외 비용 또는 뭐 영업 외 수익을 더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밑에까지는 뭐 여러분들 지금은 모르셔도 되는데 여기까지는 반드시 아셔야 돼요. 여기까지는 반드시 아셔야 된다. 그래서 이 구조만이라도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확실하게 있으셔야만 이 문제를 푸실 수가 있는 거죠. 자, 보시면 영업손익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어디 부분이에요? 지금 이 부분이죠. 이 부분. 자, 이 부분을 지금 산출하려고 한대요. 근데 이거랑 관련이 없는 것을 구하라는 얘기죠. 자, 보기 하나씩 볼게요. 첫 번째, 매출액. 매출액은 당연히 가장 위에 있는 애니까 얘를 구할 때는 당연히 얘가 관련이 있겠죠. 그래서 얘는 당연히 필요한 정보고요. 그 다음에 임차료라고 나와 있어요. 임차료는 뭐예요? 우리가 월세 준 거예요. 월세 준 거. 그러면 이 임차료는 우리가 영업과 관련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당연히 관련이 있다라는 거예요. 왜냐면 우리가 사무실 월세로 들어갔다. 그러면 그 사무실이 있어야만 우리가 영업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임차료는 판매비와 관리비에 해당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것도 당연히 이거 구할 때 필요하다라는 것이고, 그 다음에 유형자산 처분 이익이 나왔어요. 자, 우리 유형자산 뭐 있었어요? 뭐 비품도 있었고, 뭐 여러 가지 뭐 자산, 뭐 건물, 토지 이런 것들이 있었죠. 그래서 그거를 처분하고 이익이 났다. 이거는 우리 회사가 영업 활동을 해서 이익이 난 것이 아니죠. 그래서 이거는 뭐예요? 영업 외 비용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 구할 때 전혀 관련이 없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겠고요. 광고 선전비도 우리 판매비와 관리비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이것도 당연히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겠고요. 자, 그 다음 문제 볼게요. 상품 매매업을 영위하는 부선 상사의
영업이익을 구하는 문제예요. 자, 보시면 이것도 아까 전에 봤던 그러한 구조를 알고 있으면 되는 거죠. 자, 보시면 처음에 매출액이 12만 원이에요. 그래서 매출액 12만 원. 자, 이게 가장 먼저 오겠고, 그 다음에 매출 원가죠. 매출 원가 5만 5천 원을 마이너스 해주면 뭐가 나온다? 매출 총이익이 나온다. 매출 총이익이 나온다. 자, 매출 총이익이 나오는데 지금 매출 총이익을 구하라는 게 아니고 영업이익을 물어본 거죠. 그러면 여기서 또 뭘 빼라? 판매비와 관리비를 빼라. 그러면 이제 그제서야 영업이익이 나온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판매비와 관리비를 구해주시면 되겠네요. 자, 보시면 급여 만 원. 당연히 판매비와 관리비 맞고요. 그러면 자, 만 원에 자, 여기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일단 만 원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임차료도 당연히 판매비와 관리비. 그래서 5천 원 들어가고, 그리고 이자 비용 있죠? 이자 비용. 자, 요거는 대표적인 영업 외 비용이었죠. 자, 요거는 판매비와 관리비가 아니고, 그 다음 기부금도 뭐예요? 마찬가지로 영업과 관련 없는 비용이기 때문에, 자, 판매비와 관리비는 요 두 가지만 해서 얼마예요? 15,000원. 15,000원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자, 요거 여러분들이 계산을 하면 자, 얼마예요? 자, 요거 하면 자, 15,000원 빼서 자, 10만 원 하면 5만 원이 되겠죠? 5만 원. 그래서 정답은 5만 원 이렇게 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됐고요. 자, 또 기출문제를 볼게요. 자, 회사의 영업이익을 증가시키는 자, 요인으로 맞는 것은 이라고 되어 있어요. 자, 영업이익에 대한 문제. 첫 번째, 전화요금을 줄인다. 자, 요거 우리 전화요금 뭐라고 회계 처리한다고 했죠? 요거는 통신비죠. 자, 통신비는 판매비와 관리비 맞습니다. 즉, 판매비와 관리비이기 때문에 영업이익에 영향을 미치는 거 맞고요. 자, 그럼 나머지를 볼게요. 자본금을 인출한다. 자본금은 뭐 비용과는 관련이 없는 그런 얘기죠. 손익과는 관련 없는 얘기들. 이것도 마찬가지로 손익과 관련 없는 거. 그리고 차입금에 대한 이자를 줄인다. 자, 이자 비용은 뭐예요? 이자 비용. 요거는 영업 외 비용이죠. 그래서 요거는 영업이익과는 관계가 없는 비용이다. 그래서 자, 판매비와 관리비인 통신비를 줄이면 영업이익이 증가되겠죠.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중 판매비와 관리비에 속하지 않는 계정 과목은 뭔지 물어보는 문제죠. 자, 첫 번째 임차료. 요거는 판관비 맞고요. 그 다음에 복리후생비도 당연히 판매비와 관리비. 그 다음 감가상각비도 판매비와 관리비에 해당합니다. 자, 요 기부금은 자, 뭐예요? 대표적인 영업 외 비용이 되겠죠. 그래서 요거 어렵지 않게 풀 수 있는 그런 간단한 문제였고요. 자, 다음 문제. 다음은 회사 직원들이 식사한 후에 법인카드로 결제하고 받은 신용카드 매출 전표이다. 자, 이 전표를 회계 처리할 때 차변에 기재할 항목으로 옳은 것은 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뭐 신용카드 매출 전표라는 그림이 나와 있는데 이거 그림 안 나와 있어도 풀 수 있죠. 자, 그냥 우리가 직원들이 식사할 때 법인카드로 돈 냈다. 그러면 우리 어떻게 처리해요? 차변에 오는 건 당연히 비용이 오겠죠. 뭐가 온다? 복리 후생비가 온다. 왜? 직원들한테 쓴 거니까 복리 후생비가 온다라는 거죠. 그러면 대변에는 뭐가 할까요? 차변에는 복리 후생비, 대변에는 뭐가 와요? 대변에는 우리 법인 카드로 결제했으니까 미지급금이라는 부채가 증가하게 되겠죠. 그래서 차변의 복리 후생비
55,000원, 그리고 대변의 미지급금 55,000원 이렇게 분계를 하면 되겠죠. 그래서 이것도 여러분들이 충분히 푸실 수 있는 그런 문제였고요. 자, 다음. 자, 세금과 공과금 계정으로 회계 처리할 수 있는 것은 이라고 나와 있죠. 자, 이 세금과 공과도 우리 판매비와 관리비 중에 하나였어요. 자, 하나씩 보면, 자, 기업주의 소득세 납부. 자, 요건 뭐냐면, 기업주라는 건 뭐예요? 사장님이죠. 사장님이 자기 소득세 납부한 거예요. 자기 소득세. 그러면 사장님은 자기 소득세는 자기 돈으로 내야죠. 회사 돈으로 내면 안 되는 거죠. 그쵸? 그래서 요거를 만약에 회사 돈으로 냈다. 그러면 사장님 개인 돈을 써야 되는데 회사 돈을 쓴 거다. 이럴 때 쓰는 계정 과목은 뭐다? 인출금이다 라고 배웠죠. 그래서 요거는 우리 회사의 비용 자체가 아니고요. 그 다음 두 번째, 영업용 건물의 재산세. 자, 요거 우리가 건물 갖고 있을 때 그거에 따른 재산세가 우리가 냈다. 그러면 당연히 판매비와 관리비가 해당이 됩니다. 그쵸? 그래서 요게 세금과 공과에 해당하는 그런 계정이고요. 그 다음 세 번째, 영업용 차량 운반부의 취득세. 자, 요거는 뭐예요? 요 취득세는 우리가 비용으로 처리했나요? 우리 이 취득세 어떻게 처리했죠? 차량 운반구라는 자산의 취득 원가에 가산시켰죠. 즉, 차량 운반구라는 자산으로 처리되는 거지, 뭐 세금과 공과라는 비용으로 처리가 된다라는 게 아니죠. 그래서 이 취득세는 자산으로 처리를 하는 거고요. 그 다음 4번, 급여 지급 시 소득세 원천징수. 자, 우리 원천징수 배울 때 이 원천징수 된 거 어떻게 처리했죠? 예수금이라는 거 기억나시죠? 예수금에서 우리가 예비적으로 갖고 있다가 나중에 그대로 대신 납부해야 된다라고 해서 우리가 부채, 즉 예수금으로 처리했다라는 거 기억나시죠? 그래서 정답은 2번, 영업용 건물의 재산세가 우리 세금과 공과금으로 회계 처리를 하는 그런 계정 과목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오늘 여러 가지를 배워봤는데요. 여러분들 뒤쪽에 기출문제 풀어보시면서 복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